부유한 남자는 자신의 개를 학대하곤 했지만 손흥민이 그의 새로운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름 내내 치열한 시즌을 보낸 후 손흥민은 영국 교외의 조용한 저택으로 이사했다. 이 동네는 부유층과 권력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했으며 평온한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옆집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옆집 주인은 금융업계에서 악명 높은 사업가 찰스 웬트워스였다. 겉보기엔 품격 있는 신사 같았지만 그에게서는 차가운 위압감이 느껴졌다. 웬트워스의 저택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높이 솟은 철문과 감시 카메라들이 그곳을 마치 외부와 단절된 요새처럼 보이게 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손흥민은 불쾌한 소리를 듣곤 했다. 힘없이 짖는 개소리, 괴로운 신음소리, 그리고 분노에 찬 고함소리까지. 처음에는 그저 엄격한 방식으로 개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손흥민은 운동화 끈을 묶으려고 잠시 멈춰 섰다가 철문 너머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한 마리의 황금빛 사냥개가 마당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털은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고 여기저기 딱지가 앉은 상처가 선명했다. 개는 온몸을 떨며 축 늘어져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때 웬트워스가 다가왔다. 그는 채찍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다. 갑자기 그는 채찍을 바닥에 세게 내리쳤다. 개는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지만 겁에 질린 듯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간신히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웬트워스는 아무렇지 않게 개의 옆구리를 발로 차버렸고 개는 바닥을 뒹굴며 더 움츠러들었다. 그 순간 웬트워스가 고개를 들어 손흥민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철문 쪽으로 다가오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축구선수 아닌가? 가끔 네 경기를 본 적 있어. 꽤 괜찮더군.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표정에는 불쾌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개를 그렇게 다뤄도 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웬트워스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다. 내 개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지. 이런 동물들은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해. 말을 안 들으면 가르쳐야지.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개를 내려다보더니 태연하게 등을 돌려 저택 안으로 사라졌다. 손흥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웬트워스의 말이 가슴속 깊이 불편함을 남겼다. 축구장에서 거친 상대나 이기적인 선수들을 많이 봐왔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약한 생명을 학대하는 사람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웬트워스의 개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후 손흥민은 더욱 신경을 곤두쓰고 웬트워스의 저택을 살폈다. 조깅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그 집을 관찰했다. 개는 여전히 묶여 있었고 점점 더 야위어 갔다. 가끔 하녀가 먹이와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양은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조금만 흥분하거나 빠르게 움직이기라도 하면 웬트워스가 곧바로 나타나 또다시 벌을 줬다. 어느 날 손흥민은 그가 개의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쥐고 들어올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마치 망가진 장난감을 다루듯 개를 번쩍 들어올린 후 바닥에 내던졌다.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발코니에서 저택을 내려다보던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웬트워스의 분노에 찬 고함소리, 힘없는 개의 울음소리,
그리고 무언가 바닥에 세게 내리꽂히는 둔탁한 소리. 손흥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그는 웬트워스가 개를 질질 끌고 창고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쥔 채 앉았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손흥민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웬트워스에게 들키지 않고 개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조깅을 하며 웬트워스의 저택을 지나던 그는 높이 솟은 철제 울타리와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유심히 살폈다. 대문 근처에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개 짖는 소리도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개는 아직 그곳에 있는 걸까? 아니면 어젯밤 웬트워스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불안한 감정이 가슴 깊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발길을 돌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웬트워스의 저택을 바라보았다. 집 안의 불은 아직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그가 움직이는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보였다. 잠시 후 그는 마당으로 나와 시계불을 붙이고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웬트워스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차례로 불이 꺼졌다. 이제 기회였다. 그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후 집을 나섰다. 이전에 여러 번 관찰한 덕분에 그는 저택 왼쪽에 울타리가 조금 낮은 구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담장에 다가가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재빨리 벽을 타고 올라 울타리를 넘었다. 가볍게 착지한 후 숨을 죽였다.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곳의 카메라는 천천히 회전하는 방식이라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단 몇 초뿐이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카메라가 반대쪽을 향할 때를 기다렸다. 타이밍을 맞춰 그는 재빨리 움직여 뒷마당 창고로 향했다. 낡은 나무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구석에 작은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개였다.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개는 반응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이렇게 둘 순 없었다. 그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땅에 떨어진 금속 막대를 주워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다. 한밤중의 정적 속에서 금속성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긴장감이 몰려왔다. 그 순간 집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손흥민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누구도 나오지는 않았다. 그는 다시 자물쇠에 집중했다. 조금 더 힘을 주자 드디어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그가 문을 열자 안에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훅 하고 밀려 나왔다. 개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작고 앙상한 몸, 흙과 피로 엉켜버린 털. 개는 살짝 떨며 힘없이 눈을 떴다. 눈빛엔 두려움과 지침이 가득했다. 몸 여기저기에 새로 생긴 상처가 선명했다. 손흥민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조심스레 개를 품에 안았다. 여전히 살아있긴 했지만 숨결이 약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개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저택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웬트워스였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말투는 짜증이 잔뜩 서려 있었다.
손흥민은 몸을 벽에 바짝 붙이고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웬트워스가 현관으로 나왔다. 그의 시선이 정원을 훑었지만 이상한 점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시가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기회였다. 손흥민은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며 울타리 쪽으로 향했다. 카메라의 회전 방향을 계산한 뒤 타이밍을 맞춰 담장을 넘었다. 부드럽게 착지한 뒤 곧장 자신의 집을 향해 달렸다. 개를 품에 안은 손이 떨렸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무사히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개를 내려놓았다. 개는 힘없이 눈을 떴다. 두려움 가득한 눈망울이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후회하지 않을 거란 것을.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소파 위에 내려놓고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털은 엉망으로 엉켜 있었고 진흙과 마른 피로 뒤덮여 있었다. 상처들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강아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다리는 떨리며 몸을 웅크리려는 듯했다. 손흥민은 강아지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적신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몸을 움찔했지만 더 이상 격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다. 손흥민은 강아지의 더러워진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상처 부위를 피하며 최대한 부드럽게 닦아냈다.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다정함 덕분인지 강아지는 점점 긴장을 풀기 시작했고 눈빛에서도 조금씩 두려움이 사라졌다. 깨끗이 닦아낸 후 손흥민은 구급 상자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강아지는 작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너무 지쳐서 반항할 힘조차 없는 것 같았다. 치료를 마친 후 손흥민은 냉장고에서 삶은 닭고기를 꺼내 작은 조각으로 찢어 그릇에 담았다. 그는 조용히 강아지 앞으로 그릇을 밀어두었지만 강아지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아마도 오랫동안 굶주려서 혹은 여전히 두려워서 당장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 같았다. 손흥민은 억지로 먹이려 하지 않고 그릇을 가까이 둔 채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코를 들이밀어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아주 살짝 혀로 닭고기를 핥아보았다. 위험이 없다는 걸 확인한 듯 천천히 한 입씩 먹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도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얇은 담요를 가져와 강아지 위에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소파 옆 바닥에 앉아 등을 기대고 조용히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점점 커져갔다. 웬트워스는 분명 강아지가 사라진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결코 이런 일을 가만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차가운 눈빛과 잔인한 태도를 떠올리자 손흥민의 속에서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마크였다. 수의사이자 오랜 친구인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손흥민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잠시 침묵하던 마크는 곧바로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약 2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손흥민이 문을 열자 마크가 진료 도구가 담긴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강아지에게 다가가 등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상태를 살폈다. 마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 강아지는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손흥민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강아지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결심했다. 마크는 필요한 약을 건네주며 사용법을 설명하고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당부한 후 돌아갔다. 손흥민은 마크를 배웅한 뒤 다시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강아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작은 몸을 담요 속으로 움츠린 채 깊이 잠든 모습이 애처로웠다. 그 모습을 보자 손흥민의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웬트워스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충직한 동물이 있었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손흥민은 웬트워스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작은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따뜻한 담요 속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든 작은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안정된 호흡을 하고 있었고 전처럼 몸을 떨지도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마른 몸에 남아있는 상처 자국들을 보며 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웬트워스, 울타리 너머 저 대저택에 사는 남자는 이 강아지를 마치 장난감처럼 취급하며 수개월 동안 때리고 굶기며 학대해왔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자신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는 듯했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섰다. 거기서 웬트워스의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대저택 안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젯밤 본 광경을 떠올렸다. 웬트워스가 무자비하게 강아지를 걷어차고 땅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모습. 만약 자신이 제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강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랐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웬트워스를 고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휴대폰을 꺼내 마크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수의사 친구인 마크는 강아지의 상태를 기록한 자료를 보내주었다. 오래된 상처, 심각한 영양실조의 흔적,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선명한 흉터들. 이 자료들은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웬트워스의 잔혹함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영국의 동물보호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여러 정보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것은 비록 법이 동물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웬트워스처럼 돈과 권력을 가진 자를 처벌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 자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빠져나가거나 돈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었다. 손흥민은 휴대폰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때 밖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에 그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급히 발코니로 나가 웬트워스의 대저택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웬트워스가 아니라 덩치 크고 우락부락한 남자였다. 아마도 그의 경호원이나 부하일 것이다. 그는 울타리 근처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강아지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다. 손흥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직 그들이 강아지가 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시간 문제였다. 그는 서둘러 실내로 돌아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강아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예전에 한국에서 길거리를 떠돌던 개를 위해 샀던 낡은 목걸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강아지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 목걸이에는 작은 칩이 내장되어 있어 혹시 강아지가 납치되더라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다.
손흥민은 강아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강아지를 확인하니 상태가 한결 나아져 있었다. 강아지는 그를 바라보며 어제보다 덜 겁먹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어 강아지가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강아지가 조심스럽게 몇 발자국 움직이며 여기저기를 냄새 맡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저렇게 오랫동안 학대를 당했는데도 아직 생존 본능을 잃지 않았구나.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그는 밖으로 나가 근처의 애완동물 용품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샀다. 사료, 영양제, 강아지용 침대, 그리고 산책용 리드줄까지. 이 강아지를 계속 한 구석에만 가둬둘 수는 없었다. 사랑과 자유를 느끼게 해줘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강아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돌아오자 강아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눈빛 속에 조그마한 호기심이 엿보였다. 손흥민은 작은 강아지용 침대를 바닥에 놓고 손뼉을 가볍게 쳤다. 이리 와. 강아지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이내 천천히 다가와 침대 위에 몸을 웅크렸다. 손흥민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 강아지를 계속 키울 수는 없어. 웬트워스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는 웬트워스를 떠올렸다. 돈과 권력을 가졌으며 무엇보다 잔인한 남자. 하지만 손흥민도 쉽게 물러나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경기하며 수많은 압박을 견뎌왔고 결코 악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도 몰랐다. 웬트워스가 또다시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손흥민은 작은 크기의 몰래 카메라를 주문했다. 정원 한쪽에 몰래 설치할 생각이었다. 그날 저녁 웬트워스가 집으로 돌아왔다. 손흥민은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웬트워스는 짜증이 난 듯 전화를 받으며 누군가에게 고함을 질렀다. 아마 강아지가 사라진 걸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불안해? 네가 저지른 짓을 알기 때문이겠지. 그는 뒤돌아 자그마한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강아지는 이제 따뜻한 침대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 순간 손흥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웬트워스는 모를 거야. 자신의 이웃이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절대 악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웬트워스가 죗값을 치를 시간이었다. 밤이 되자 손흥민의 집은 고요한 어둠에 잠겼다. 바깥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영국 특유의 습한 안개를 몰고 왔다. 거실 한쪽에서는 작은 강아지가 부드러운 담요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제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안정된 듯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손흥민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다. 아침에 만난 웬트워스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남자는 결코 쉽게 자신의 것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 일도 결코 가만히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맞은편 몇몇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둠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등줄기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쉽게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감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로 했다. 이제는 밥도 잘 먹기 시작했지만 이전의 상처들은 여전히 신경 써서 치료해야 했다. 그는 강아지를 전용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창문은 짙은 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손흥민은 아무렇지 않은 척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거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자 멀찍이 있던 자동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다. 웬트워스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행동할 줄은 몰랐다. 이건 명백한 메시지였다. 나는 이 일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반드시 강아지를 되찾을 것이다.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손흥민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다시 한번 길 건너편을 힐끔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 검은 차는 시동이 켜진 채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온화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아이가 겪은 일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상태가 나빠졌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손흥민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절대로 강아지를 웬트워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병원을 나선 뒤 손흥민은 곧장 집으로 향하는 대신 일부러 몇 블록을 더 걸었다.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몇 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그는 여전히 그 검은 차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너무 티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숨기려 하지도 않는 태도였다. 손흥민은 길가의 작은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갔다. 뜨거운 차 한 잔을 주문한 뒤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는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창밖을 바라보자 여전히 그 차가 도로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웬트워스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회? 적절한 타이밍? 그때 낯선 남자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손흥민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상대를 조용히 살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웬트워스의 부하, 아니면 경고를 전달하러 온 심부름꾼. 남자는 마치 초대라도 받은 듯 자연스럽게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웬트워스는 도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위협이 깃들어 있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만약 똑똑하다면 지금이라도 강아지를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가 이런 방식으로 나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남자의 이마가 살짝 찌푸려졌다. 당신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더 이상 강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웬트워스의 체면을 깎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걸 용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단호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웬트워스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관심 없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난 절대로 이 강아지를 넘기지 않을 거란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남자는 손흥민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도 참 고집이 세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감당할 차례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카페를 떠났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손흥민은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확실히 변했다. 문을 열어 들어가려던 순간 문틈으로 끼워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와 맞서려 하지 마라. 당신은 이길 수 없다. 손흥민은 종이를 꽉 쥐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강아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 이상이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였다.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손흥민은 한밤중에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는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옆에 웅크리고 자고 있던 작은 강아지도 몸을 꿈틀거리며 귀를 쫑긋 세웠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살짝 커튼을 젖혔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길 건너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불길한 느낌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차량 번호판을 찍고 나서 서둘러 커튼을 닫았다. 만약 웬트워스가 그를 감시하기 시작한 거라면 그것은 곧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일 터였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손흥민은 대문에 빨간색 페인트로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것은 웬트워스의 직접적인 경고였다. 하지만 그는 겁먹지 않았다. 곧장 집 안으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사건을 접수하는 것에 그쳤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중 한 명은 웬트워스의 이름이 나오자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손흥민은 이를 지켜보며 웬트워스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경찰이 떠난 후 그는 차를 몰아 도심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다니엘이라는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다. 다니엘은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로 광범위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손흥민은 어젯밤 자신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승용차 사진을 건넸다. 다니엘은 노트북을 열고 신속하게 검색을 시작했다. 몇 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차량의 소유주 정보를 찾아냈다. 차주는 웬트워스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손흥민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 웬트워스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게다가 다니엘은 웬트워스에 관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권력층과 범죄 조직까지 연결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인물이었다. 그와 관련된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이 있었지만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 조용히 덮여버렸다. 웬트워스의 뒤를 파헤치던 이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사고를 당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손흥민은 묵묵히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상대하는 인물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흥민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몇 번이나 차선을 바꿔보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도 같은 차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갑자기 속도를 높여 빠르게 골목길로 파고든 뒤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차 안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몇 초 후 그 차가 천천히 그의 차를 지나쳤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치자 손흥민은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웬트워스의 변호사와 함께 그의 집에 찾아왔던 경호원 중 한 명이었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는 다시 한번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다. 창문과 문이 모두 확실하게 잠겼는지 확인한 후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작은 녀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아. 절대 너를 다시 웬트워스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그는 조용히 속삭이며 강아지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러나 그날 밤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쾅! 갑작스러운 굉음이 들려왔다. 손흥민은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개의 검은 실루엣이 대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보안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에 두 남자는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손흥민은 그들을 쫓아가려 했지만 이미 그들은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웬트워스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다. 웬트워스가 동물 학대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이걸 세상에 폭로해야만 해. 다니엘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증거를 찾고 관련된 증인들도 확보해볼게. 손흥민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그가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리고 그 괴물을 끝장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은 웬트워스가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침입 사건이 실패로 끝난 며칠 후 손흥민은 집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집주인은 누군가가 시세의 2배 가격을 제안하며 집을 사고 싶어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사를 가달라고 요청했다. 손흥민은 즉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웬트워스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이곳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집주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연신 자신은 부유하고 위험한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누군가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흔적을 발견했다.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여 도난당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경찰을 부른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 웬트워스라면 쉽게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 뻔했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손흥민은 친구인 알렉스를 찾아갔다. 그는 전직 경찰이자
현재는 사설 탐정으로 일하고 있었다. 손흥민의 이야기를 들은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웬트워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동물 학대범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알렉스는 웬트워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마침 그때 다니엘이 중요한 영상을 입수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손흥민은 곧바로 작은 카페에서 다니엘을 만났다. 다니엘은 노트북을 열고 그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 웬트워스는 자신에게를 발로 걷어차고 쇠사슬로 질질 끌며 거칠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개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채찍으로 때리고 있었다. 이를 본 손흥민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부분은 영상 속에 또 다른 남자가 등장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웬트워스의 사업 파트너로 보였지만 이 장면을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남자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손흥민, 다니엘, 그리고 알렉스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웬트워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알렉스는 웬트워스의 전직 직원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마이클이라는 인물을 발견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웬트워스의 저택에서 집사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이었다. 손흥민은 직접 마이클에게 연락하여 조용한 배서 만나기로 했다. 마이클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손흥민이 그를 안심시키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자 마이클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웬트워스가 단순한 동물 학대범이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잔인한 폭군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마이클은 그가 개를 학대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으며 심지어 부하들에게 더 끔찍한 짓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보았다고 했다. 게다가 웬트워스는 호화로운 파티를 자주 열었으며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마이클은 웬트워스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이대로 침묵하면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고민했다. 결국 그는 신변 보호가 보장된다면 증언하겠다고 동의했다. 이것은 중요한 진전이었지만 확실한 법적 증거가 더 필요했다. 며칠 후 손흥민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가 외출할 때마다 낯선 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다녔다. 훈련장에서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알렉스는 웬트워스가 이미 조사 사실을 눈치채고 그를 위협하려는 것 같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결국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손흥민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차의 타이어가 모두 칼로 찢겨 있었다.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렸을 때 갑자기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덮쳐왔다.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몸을 틀며 공격을 피한 손흥민은 즉시 상대를 마주했다. 근육질의 거대한 남자가 칼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강력한 킥을 날려 상대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렸다. 공격자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도망치기도 전에 검은색 승용차가 빠르게 다가와 그를 낚아채듯 태운 뒤 전속력으로 사라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흥민은 깨달았다. 이제 웬트워스는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손흥민은 결심했다. 그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손흥민은 사태가 더 이상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밤의 기습적인 공격은 웬트워스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였다. 만약 그를 계속 내버려 둔다면 손흥민뿐만 아니라 다니엘, 알렉스,
그리고 마이클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웬트워스는 법을 조작할 수 있을 만큼의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중의 여론 앞에서는 무력할 것이다. 손흥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든 증거를 즉시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니엘과 알렉스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다니엘은 모든 영상을 편집하여 웬트워스의 잔혹한 행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개가 학대당하는 장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리고 웬트워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즐기는 듯한 표정. 그 영상들은 보는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부 영상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웬트워스가 단순한 동물 학대범이 아니라 더 깊은 배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알렉스는 이미 영국 내에서 신뢰받는 탐사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한 상태였다. 그 중에서도 상류층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여성 기자 올리비아와 접촉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패 사건을 폭로해 온 인물이었다. 올리비아는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돕겠다고 약속했고 즉시 언론사에 자료를 전달해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페를 나서는 순간 손흥민은 멀리서 두 명의 낯선 남자가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알렉스와 다니엘에게 낮은 목소리로 경고한 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움직였다. 손흥민은 빠르게 골목길을 지나가려 했지만 도로에 다다르기 직전 한 대의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섰다. 문이 열리더니 두 명의 남자가 뛰어내려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손흥민은 재빠르게 몸을 틀어 피했다. 다른 한 명은 곤봉을 꺼내 들었지만 그가 공격하기도 전에 손흥민의 강력한 발차기가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남자는 신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첫 번째 남자가 다시 덤벼들려 하자 손흥민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린 뒤 그대로 바닥에 맺혀버렸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두 번째 남자는 황급히 도망쳤고 길에 쓰러진 남자는 신음소리만 낼 뿐 더는 움직이지 못했다. 손흥민은 그제야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이것은 또 다른 경고였다. 웬트워스는 이제 돈과 협박으로 막을 수 없게 되자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즉시 올리비아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최대한 빨리 내보내라고 재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첫 번째 기사가 올라왔다. 영상들은 삽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건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다. 대중은 분노했다. 웬트워스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고 당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공식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웬트워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사태를 무마하려고 갖은 수를 썼다. 막대한 돈을 들여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며 기사를 삭제하려 했지만 영상은 이미 너무 널리 퍼져 있어 통제가 불가능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문제를 덮으려 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와 엮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이 기다리던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수사팀은 웬트워스의 저택을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더 심각한 불법 행위의 증거까지 발견되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안전한 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중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자 불명의 번호였다. 이번엔 네가 이겼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손흥민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웬트워스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웬트워스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다. 손흥민은 자신의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한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그는 웬트워스가 이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자들은 권력과 돈을 손에 쥐고 살아왔고 세상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또 다른 익명의 메시지. 이번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화면을 확인하고 숨을 멈췄다. 영상 속에는 어두운 방 안에 묶여있는 알렉스가 있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며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는 즉시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는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보낸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그곳은 알렉스가 정보원을 만나기로 했던 카페였다. 하지만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 건 위험했다. 웬트워스가 이렇게 대담하게 움직였다면 분명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흔적을 지울 준비를 마쳤을 것이다. 손흥민은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눌러쓴 후 집을 나섰다. 늦은 밤 런던의 거리는 한산했다. 넌사인의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깜빡였다. 그는 차를 몰아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로 향했다. 카페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지만 측면 문이 억지로 열어젖혀진 흔적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내부를 확인했다. 안은 조용했다. 어수선하게 밀려난 의자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 알렉스의 것이었다. 손흥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분석했다. 웬트워스가 알렉스를 납치했다면 그를 이곳에 계속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경찰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렉스를 옮겼을 것이다. 그 순간 손흥민의 머릿속에 한 장소가 떠올랐다. 웬트워스와 관련된 정보 중 하나, 런던 외곽에 버려진 창고. 한때 상류층의 비밀스러운 파티 장소로 쓰였던 곳. CCTV도 없고 밤이 되면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완벽한 은신처였다. 손흥민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차에 올라탄 그는 곧장 창고로 향했다. 도시를 벗어나자 도로는 어둠에 잠겼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들이 길게서 그림자를 일렁이게 했다. 그는 창고 근처에서 미리 헤드라이트를 껐다. 도로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곳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걸어갔다. 멀리서 창고 안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 손흥민은 창고 벽에 몸을 붙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웬트워스였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화난 듯한 목소리로 거칠게 내뱉는 단어들. 경찰, 언론,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한다. 손흥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신중히 창고를 따라 이동하며 틈을 찾았다.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스며들었다. 안쪽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넓은 방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곳에 알렉스가 있었다. 그는 의자에 묶인 채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작은 칼을 손에 들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날이 번뜩였다.
그는 조소를 흘리며 알렉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손흥민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움직였다. 첫 번째 공격은 가차 없었다. 그는 빠르게 달려들어 남자의 목덜미를 가격했다. 남자는 앞으로 비틀거렸다. 그가 방역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손흥민은 그의 팔을 낚아채 비틀었다. 뚝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알렉스는 숨을 몰아쉬며 손흥민을 올려다봤다. 눈빛에 희망이 스쳤다. 그러나 기뻐할 시간이 없었다. 창고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거친 구둣발 소리, 다가오는 그림자들, 그리고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손흥민, 드디어 왔군. 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집중력을 유지했다. 어둠이 깔린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웬트워스의 목소리가 공간을 짓누르는 듯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옆을 흘끗 보았다. 여전히 의자에 단단히 묶여있는 알렉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 곁에는 웬트워스의 부하 중 한 명이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팔이 잔인하게 부러져 있었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손흥민은 빠르게 알렉스의 결박을 풀어주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커다란 문이 거칠게 발로 차이며 열렸다. 강한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휩쓸었다. 4명의 건장한 남자가 총을 들고 들어섰다. 맨 앞에는 웬트워스가 서 있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그는 비웃듯 가볍게 웃으며 몇 걸음 앞으로 나왔다. 차가운 푸른 눈동자는 여유와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아직도 모든 것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손흥민은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다. 협상할 시간도 조용히 빠져나갈 방법도 없었다. 웬트워스는 이미 선을 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은 그가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웬트워스가 신호를 보내자 2명의 부하가 즉시 달려들었다. 손흥민은 번개처럼 몸을 돌려 첫 번째 놈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다. 놈은 신음을 내며 뒤로 나가 떨어졌다. 두 번째 놈이 주먹을 휘둘렀다. 손흥민은 간발의 차로 피하며 팔꿈치로 놈의 턱을 강타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딱 소리가 울렸고 놈은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나 순간 또 다른 놈이 총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손흥민은 피할 틈 없이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눈앞이 흔들리며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웬트워스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천천히 총을 들어 손흥민을 겨냥했다. 끝이다. 웬트워스는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알렉스가 재빠르게 몸을 날려 웬트워스를 밀쳐냈다. 탕! 총성이 울렸고 탄환이 손흥민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잠깐의 혼란 속에서 손흥민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다. 강력한 일격이 웬트워스의 얼굴 한가운데에 꽂혔다. 놈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가 떨어지며 손에서 총이 튕겨 나갔다.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웬트워스 위로 올라타 거친 주먹을 다시 한 번, 2번, 3번 내리꽂았다. 웬트워스는 신음을 내뱉으며 입가에 피를 흘렸다. 그러나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직전 밖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총을 든 채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웬트워스의 부하들은 당황하며 손을 들었다. 한 경찰이 웬트워스를 거칠게 일으켜 세우며 수갑을 채웠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 드러났다. 알렉스는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았고 손흥민은 벽에 몸을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다니엘이 다가와 조용히 물병을 건넸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서려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웬트워스는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은 약한 자들을 그의 소나귀에서 지켜낼 수 있었다. 런던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공기는 한결 맑아진 듯 했다.